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예방법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조. 지금 여기 가보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같은 건물인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여러 명이 이제 있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건물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 다 한 사람이 다 이걸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오피스텔 분양이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인이 다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권원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되어 있다고?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일 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자, 1항에 가보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임해야 되는지가 이따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권원이 분리된 대표적인 곳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보통 여기서 나와요. 나오면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하셨죠?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어디냐?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가보면 복합, 그리고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또는 연면적 3반. 그죠? 그래서 복합 나와 있고, 얘가 이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얼마래요? 3만이래. 맞죠? 그리고 지하가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지하 상가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 이게 나중에 지하가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하가라는 말이 지하상가와 터널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법에는 지하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지하상가예요. 지하에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 그리고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우리가 지하가라고 얘기합니다. 지하가. 근데 이 말이 이제 지하상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하상가예요. 정의가. 아셨죠? 터널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면 아마 지하상가로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하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하가로 나올 겁니다. 법 그대로. 이건 지하상가지만 우리가 법 그대로 지하가. 그리고 여기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도소전, 도매, 소매,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복지가 도소전, 복지가 도소전. 그리고 여기 11층에 3만 요거 있다. 복지가 도소전, 복지가 도소전, 복지가 도소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뭐 이거 나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도소전. 그럼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을 해줘라, 안전관리자를.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건물들이 다 소유권이 여러 명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복합건축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용도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한 명이 가질 일은 없고, 지하가, 지하상가 마찬가지죠. 지하상가 가보시면 어때요? 상점들이 여러 군데 쭈쭈쭈쭈쭈 있잖아요. 근데 거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 다른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도매, 소매, 전통시장, 시장들도 상점들마다 다 뭐가 달라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죠. 그죠? 이런 대표적인 곳들이 있다. 그럼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요 1항인데,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에는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선임해라. 각각.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라라는 건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일단 선임을 해야 된다, 각각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로 본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 아셨죠? 요 기준.
근데 여기 다만 기준에 가보면 본선은 관리 권한을 조정할 수 있대요.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선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제일 많이 하죠. 요거. 이게 각각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해요. 보통 공동 관리합니다. 그냥 한 명이 보통 여기를 다 하거나 또는 2명이서 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모아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다. 이럴 때는 그냥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그냥 1명이면 된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수신기나 펌프를 따로 설치했대. 수신기나 펌프는 가압송수 장치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소방시설에 가보면 이게 되게 심장 같은 부분인데 이런 심장 같은 부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심장이 2개인 거죠. 그러면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서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수신기나 펌프가 화재를 감지,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의 하나로 본다. 그래서 각각 선임하는 거야. 수신기마다 펌프마다. 근데 수신기나 소화 펌프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1명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쪽에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본선은 관리의 권한이 많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권한 조정을 할 수 있대요. 그죠? 누가? 본부장이나 서장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요 1항, 1호부터 3호까지 여기서 보통 나와요. 이거 고르라고. 그래서 복지가 도서전 잘 알고 계시고, 2항. 자, 여기 뒷 내용은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권한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를 해서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1명을 뽑으래요. 근데 이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존에 있던 소방안전관리자 중에 뽑거나 원래 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반장 1명 뽑는 거죠. 또는 1명을 아예 별도로 선임하래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하냐?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별 선임 자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급별 선임 자격이라는 건 뭐 특급, 1급, 2급, 3급. 그죠?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 상물에 대해 등급을 결정할 때는 전체를 기준으로 거기서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특급, 1급, 2급,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선임 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똑같다고요. 14일 이내 선임, 30일 이내에 재선임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2항에 따른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24조, 26조, 28조, 30조부터 34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의 앞에 갔을 때 안전관리자 내용들 그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대요. 1항 및 2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 소방대 상물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구성하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안전관리자도 있고 그리고 총괄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라는 걸 꾸려서 공동소방안전관리라는 걸 실시를 해주래요. 근데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또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는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2사람을 합쳐서 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35조 4항에 따라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를 거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그 내용,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업무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 시행, 전체에 대한 훈련 교육 실시, 공용 부분에 대한 소방,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공동으로 수행하래 이런 업무를. 됐죠? 자, 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 보세요. 안전관리자가 있는 건물이죠. 거기에 관계인은 결국 안전관리자가 있으니까 안전관리자가 이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인이 직접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이런 내용은. 그래서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출입.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사람들에게 피난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해야 된대 꼭.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꼭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수립하고 시행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난계획을 근무자, 거주자, 출입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피난계획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대. 그래서 경보,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 그죠? 층별로나 또는 구역별로 피난 대상 인원, 그죠?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거 동그라미 치세요. 아직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자 현황, 약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4호는 좀 잘 보시면 좋은데, 거실에서 옥 외로 나가는 경로, 화살표로. 옥상 또는 피난 안전구역 포함입니다. 이런 거 제외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옥내로도 바꿀 수 있고, 옥상이나 피난구역이 포함인데 이런 걸 제외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약자의 현황이 있으면 그 약자 및 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동선과 피난 방법, 약자에 대한 동선이나 방법, 동반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피난시설 방화구에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요사항, 제반사항, 갖춰야 되는 사항. 그리고 관계인은 안전관리 대상물의 구조 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서 뭐를 수립하래? 피난계획을 수립하래. 관계인이 수립하래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관계인은 안전관리 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이 되면 피난계획을 정비하래요. 나머지 내용은 뭐 청장이 고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난계획을 건물에 가보면 무조건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건물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게 붙어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피난 안내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위치가 있으면 비상구까지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 피난 경로 포함해서 우리가 피난 안내도라는 걸 꼭 붙여두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피난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따가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이미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셨죠? 일단 요것도 나올 수 있다. 피난 계획 내용. 다음 35조.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 말은. 그러면 내가 이거를 관계인이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연이교가 나오고 연 이외에 교육이 나오고 분일방이 나오거든요. 분기별 1회 방송. 그죠? 그리고 층마다 게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피난 안내도 게시하는 거. 아셨죠? 그리고 영상 제공.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 방법만 하면 되는데 얘를 제일 많이 쓴다고, 이거. 층마다 뭐 하는 방법? 게시하는 방법. 아셨죠? 그리고 영상 제공.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계속 피난에 관련된 뭐를, 영상을 계속 틀어주는 거야. 영상을 계속 틀어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게 그때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요거. 가장 많이 하는 게 피난 안내도 그냥 붙이는 거고, 그리고 영화관 가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보통 애기들은 마크라고 얘기하더라고. 마크. 그 마크가 또 영어로 나왔나 봐요. 근데 우리 딸이 게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즘. 집에 가면 맨날 우리가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루 자유시간을 이렇게 주거든요. 태블릿을 하라고. 그 요즘은 맨날 게임해요. 보면은 이제 뭐 하나 내가 살짝 보면은 브롤스타즈? 뭐 그런 것도 하고. 마크. 이거는 본인이 어려워서 잘 못하는데 이제 유행인가 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즘 뭐 로블록스, 브롤, 막 이런 거 막 현질해달라 그러고, 엄마 몰래 막 해달라 그러고. 내가 딱 한 번 해줬어. 딱 한 번. 와이프가 이거 안 보니까 어차피. 뭐 3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딱 그냥 해줬어요. 해주고. 하여튼 그 마크라는 거가 영화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초등학생 우리 큰딸이랑 가서 보고 왔죠. 이게 많이 발전된 게, 예전에는 막 그런 거 봤어. 막 가면은 막 자두야 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포켓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나 자다 왔단 말이야, 가가지고. 애기 잘 보고 있으면, 잘 보고 있나 보고, 보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막 자고 막. 근데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그거는, 그래도 어른들이 볼만 하더라고요. 외화인데, 만화가 아니고 이제 약간 영화처럼 돼가지고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졸고 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 5시에 영화가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5시에 영화가 딱 시작 안 하잖아요. 그죠? 뭐 5시 영화면, 한 5시 한 10분쯤 들어가도
시작할까 말까. 왜냐하면 그 전에 뭐가 나와요? 광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타이어 굴리는 애들 나와가지고 아직도 걔네더라고. 금호 타이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 안내도 피난 안내도라는 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죠. 피난 안내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스크린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볼 거니까 그거는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이제 그렇게 틀어주는 거죠. 여기는 몇 반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가세요? 오케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 하는 거니까 관계인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건 이거죠. 교육한다. 모여라.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셨죠? 바쁘니까. 하여튼 이 중에 하나 하는 거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보통 요게 나왔었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요거 숫자를 바꾼다거나 또는 연 2회인데 뭘 월 2회. 분기별 1회인데 요거를 반기별 1회.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37조. 근무자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이름을 꼭 보세요. 안전관리 대상물이네요. 그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면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있는? 안전관리자가 있는 대상물이죠. 그죠? 안전관리자가 있는 대상물의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죠? 안전관리자가 있는 곳이죠.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자, 근무자와 거주자를 합쳐서 우리가 근무자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를 실시해요. 소, 통, 피. 소와 통보, 피난훈련을 실시하고 이 피난훈련 안에는 대피와 얘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유도훈련이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피난훈련은 여기 가보면 그죠? 대피 유도훈련 포함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교육의 횟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다? 행안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무조건 의무예요. 무조건 의무입니다. 아셨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자, 행안부령에 가보면 얘는 연일회 이상 실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일회. 소통피도 보셔야 되고요. 앞에 요 연일에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본부장 또는 서장이 여기는 조금 더 추가로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은 2회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 정도 가능하대. 그래서 추가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요청하면 2회예요. 2회. 아셨죠? 이런 것들. 그리고 본 또는 선은 특급 및 1급 관계인으로 하여금 훈련과 교육을 합동 실시한다. 귀찮겠다, 그지? 소방관이 일단 온다라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프죠. 1급과 특급 관계인으로 하여금 훈련과 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교재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교재를 갖춰라. 사항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실시 결과를 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을 꼭 해주래.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특이한 게 특급과 1급만 합동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2회 추가 가능하다라는 거, 연일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2년간 보관한다라는 거. 그리고 2항, 요거 안전관리 대상물 중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 이 전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관리 업무 전담이 필요한 소방대상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특급과 1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계인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꼭 본서에게 제출하래. 다른 곳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담이 필요한 곳은. 그래서 특급과 1급. 그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본서에게 꼭 제출을 해줘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30일 이내에 관계인이 교육을 실시할 날로부터, 여긴 결과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서류가 나와 있는 거죠. 어차피 날짜는 똑같아요. 날짜는 똑같습니다. 본부장 또는 서장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 훈련과 교육 지도 감독할 수 있대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게 요번에 또 나왔는데 불시 소방훈련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본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럼 이 불시의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에는 의교노,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서장은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훈련과 교육 내용 방법 및 절차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통지한다. 그래서 이 사전 통지가 10일. 요번에 요 의교노 물어봤어요. 의교노. 불시 소방훈련 교육하는 곳이 어디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있어서 불시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냐. 의교노다. 됐죠? 뭐 또는 본부장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자,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는 10일 이내, 그죠? 10일 전까지 통지를 꼭 해줘라. 불시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이런 평가 계획을 사전 수립해라. 그리고 10일 이내에 결과서를 통지해줘라. 불시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요게 좀 나왔고, 그리고 요 조항이, 이 전체 조항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조항이. 본서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면 결과를 평가하고 훈련과 교육 평가 및 정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불시 소방훈련에 대한 결과 평가 나와 있죠. 그죠? 평가. 그리고 그거를 10일까지 통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8조는 아직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이 말을 꼭 보십시오. 자, 37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훈련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리 대상물의 이름이 교육훈련이었거든요. 근데 38조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니까 여기는 이게 없는 거야. 여기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조그만 대상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는 아까 이 교육훈련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한테 근무자나 거주자, 근무자 등에게 다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근무자 등에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인에게만, 누구요? 관계인에게만 교육을 실시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러니까 관계인만 받는 거야. 여기는 관계인이 근무자 등에게 시키는 거고,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37조를 적용받지 않는 이런 조그만 곳이 어디냐라는 게 행안부령에 나오죠. 그래서 나올 만한 게 그 정도? 행안부령에 나오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정도? 근데 보시면 소규모예요. 소규모. 그래서 교육 대상자는 37조를 적용받지 않는 곳 중에, 그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으로서 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요 1호 있죠. 요 정도. 요건 읽어보십시오. 꼭. 소화기나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장 또는 본서가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죠? 본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통보하래. 10일 전까지 원정교육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통보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네,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공공기관 쪽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들. 그죠? 문제 쭉 가보면 나머지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올해 나왔던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2번 문제.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 요거 아니죠? 요거 올해 게 아닌데? 24년 거죠?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보세요. 전담이 필요한이래. 전담이 필요한. 그럼 뭐다? 14번 문제입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금 어렵죠, 이제. 특급 1급이라고 주지 않고 자세한 그 건물의 기준을 주죠. 그럼 내가 50층 이상인 아파트니까 특급이네. 11층 이상이니까 1급이네.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공항인데 연면적이 10만이니까 우리는 여기를 특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몇 급이에요? 2급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담이 필요한 곳이 아니네. 하실 수 있죠? 자, 15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어디야 여기? 의견호죠. 의견호. 그죠? 기억하고 디귿. 이런 식으로. 올해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보조자 선임 인원 기준 물어봤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제가 틀림없이 그랬죠. 어차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최소 선임 기준을 물어보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항상 300세대는 어차피 안전관리자를 보통 둬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조를 어떻게 두냐면 300세대에 두고 안전관리자 한 명을 두고 300세대가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920세대가 있으면 항상 기본 300세대를 빼고 시작하시라고. 그 620세대죠. 여기서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보조자를. 그럼 요게 3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2.뭐뭐뭐 나오는데 소수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무조건 올리는 거야. 사람은 3명. 그죠? 그리고 연면적 기준으로 우리 얼마였어요? 15,000이었죠. 근데 기본 15,000에는 한 명이 있다고. 안전관리자가. 빼는 거죠. 그럼 요게 16,000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15,000 초과될 때마다 최소 한 명씩 추가하는 거니까 2명. 그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원래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겠죠. 항상 기본 기준 우리 300세대 있었죠? 15,000 걔를 한 명 빼고 나머지 면적이나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수를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챕터 6. 자, 여기가 시험 문제가 요즘 진짜 잘 나와. 이 챕터가. 자, 이름이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이 특별관리시설물을 누가 지정하냐? 이 사람이 지정합니다. 청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지역.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라고 해서 엄청 많죠. 그럼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공항, 철도, 항만, 문화, 유산 이런 애들 나와요. 그죠? 그리고 석유, 산업 맞습니까? 그리고 지하구. 지하구인데 이제 전통, 전력이나 통신만에 해당하고, 그리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여기다 가스 쓰겠습니다. 공처리 한문 석유산업가스, 지하구, 초고층 지하연계 이런 데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은 시험 문제 여기 숫자 들어간 게 많이 나와요. 따로 쓸게요. 영화상영관 1,000명 이상. 여기 수용인원 기준이에요. 수용인원 기준. 수용인원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전통시장인데 절반입니다. 절반. 1,000에서 절반 나누면 500개 이상. 이게 점포개수예요. 점포개수. 여기는 수용. 여기는 점포개수. 아셨죠? 그리고 최근에 물류창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10만짜리. 됐나요? 됐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됐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더라. 쭉쭉쭉쭉 들어가더라. 그리고 발전소도 있긴 한데 발전소도 뭐 한번 써보시면 좋죠. 발전소 여기다 쓸까요?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뭐 이런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쭉 나와 있죠. 여러 개가 쭉 나와 있죠. 여기가 보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여기 가보면 공철, 철, 항, 문 그죠? 그리고 여기 산업 초고층 및 지하연계 영화상영관 지하군대 전력통신용 석유 가스 그죠? 전통시장 500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발전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그죠? 그리고 10만 제곱, 뭐 가스 공급 시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고, 그리고 청장은 특별 관리를 여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 관리 기본 계획을 4조 1항, 이 4조가 뭐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련된 기본 계획이거든요. 이 안에 다 넣어주래요. 이 안에 다 넣어서 수립 및 시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되게 큰 계획 하나 있었어요. 우리 청장이 세우는 거. 그리고 청장이 기본 계획도 세우지만 시행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다음 내려가서 세부 시행 계획이라는 것까지 세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 특별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걸 5년마다 수립해서 시도에 통보해라. 청장은. 특별관리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각호 사항이 이렇네요. 뭐 예방을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 뭐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점검 진단, 대응 훈련, 대응 조치, 공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대. 근데 시도지사는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이라는 걸 1월 31일까지 결과를 또 청장에게 통보를 해줘라.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네, 이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정리를 한 번 더 하셔야 돼. 아셨죠? 아직은 나온 적은 없지만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이 특별관리 그리고 특별관리 시설물 종류 제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에 대한 거 제가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나왔던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곳을 이제 뭐를 하냐면 안전진단이라는 거래요. 이게 꼭 알고 계셔야 돼. 최근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도 나왔고요. 올해도 나왔고. 그러니까 올해 40조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41조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예방안전진단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 관계인이.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 또는 청장이 지당하는 안전진단기관이라는 곳이 있대. 거기다 정기적으로 꼭 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밑에 가보면 대상이 모든 곳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공항은 아까 공항시설이 있었죠. 특별관리시설물에 연면적이 1,000일 때 1,000 이상인 공항에서만 우리가 특별관리시설물 중에 안전진단을 꼭 실시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철도나 항만이나 발전 여기는 연면적이 5,000일 때 꼭 해줘라. 뭐를?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꼭 실시를 해줘라. 그리고 공동구라던가 가스시설인데 천연가스 아셨죠? 그리고 가스 탱크가 있는데 100톤 이상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물 합계가 100톤 이상 이게 합이에요. 합. 아니면 한 개라도 30톤 이상이 넘으면 이건 한 개에 대한 거 한 개라도 30톤이 넘으면 우리가 꼭 안전진단 대상이 돼서 꼭 받아야 된다. 안전진단을.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공항 여객터미널 1,000 철도 역 5,000 일단 요거 보세요. 도시철도 연면적 5,000 그러니까 철도는 무조건 5,000이야 여러분들. 그죠? 공항은 연면적 1,000이고 항만은 연면적 5,000 그리고 공동구 들어가 있고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천연가스에 대한 가스시설 들어가 있고 발전소 중에 연면적이 얼마? 5,000제곱 가스 중에 탱크가 100톤 하나라도 30톤 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나왔었고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이게 대상부터 먼저 외우세요 하셨죠? 대상부터.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화재 예방 안전진단은 내가 언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받아야 되는지가 이제 뒤쪽에 나와요.
그 몇 년마다 받아야 되는지를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가 보면 뭐가 나와요? 실시 절차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조항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끊었다가 그 실시 절차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먼저 대상을 먼저 외우세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